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놀의 코스 샘플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1급의 문제풀이를 시작해 볼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샘플 문제 한 세트를 한꺼번에 다 풀어봤었는데 1급은 그렇게 풀기에는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하나의 샘플 문제 세트를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냐 하면 샘플 문제 1번과 2번에서 1번 문제에서부터 9번 문제까지만 먼저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10번 문제 두 개를 따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샘플 1번과 샘플 2번 모두 마지막에 있는 10번 문제가 정렬 문제입니다. 이 코스 1급 문제 중에서도 한 문제씩 나오는 정렬 문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하게 설명을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 따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그럼 오늘은 샘플 1번의 지문과 문제를 다운받아서 여기에 있는 1번부터 9번까지만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수산화 나트륨 분자들이 서로 결합하여 점점 커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딩을 해야 될 스프라이트는 분자 1과 분자 2 두 가지네요. 지금 문제에서 수산화 나트륨, 결합 이런 용어가 나와서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지시사항만 잘 따라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몰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깃발을 클릭했을 때 스프라이트의 크기를 15%로 정하세요. 형태에서 크기를 15%로 정하기. 다음 지시사항을 순서대로 무한 반복하세요. 제어에 있는 무한 반복하기 안에 스프라이트를 10만큼 움직이기.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를 오른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30부터 30 사이에 난수도로 돌게 하세요. 그러면 둘 중에 오른쪽 방향 돌기에다가 연산에 있는 난수를 넣고 난수에 들어가는 값은 마이너스 30에서 30 사이. 그리고 마지막 스프라이트가 벽에 닿으면 튕기게 하세요. 동작에 있는 벽에 닿으면 튕기기 블럭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분자 1은 요만큼 코딩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분자 2번. 분자 2번에서도 깃발을 클릭하였을 때네요. 스프라이트를 숨기세요. 형태에 숨기기. 그 다음 스프라이트 크기를 10%로 정하세요. 크기를 10%로 정하기. 나 자신 복제하기를 3번 반복하세요. 제어해서 몇 번 반복하기에 3을 넣어주고 안쪽에 들어가는 블럭은 나 자신 복제하기. 이렇게 하면 분자 2도 코드가 완성입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깃발을 클릭하면은 수산화 나트륨 분자들이 무작위로 막 움직입니다. 수산화 나트륨 분자가 서로 결합을 하면 크기가 커진다고 합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마구마구 움직이는데 이렇게 큰 친구가 작은 친구를 만나서 흡수를 하게 되면 점점 커지게 되네요. 1급의 1번 문제를 풀어보니 우리가 여태까지 2급이나 3급에서 풀었던 문제들보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니죠. 10문제가 다 어렵지는 않고 한 5개에서 6개 정도는 요 정도 우리가 앞에 풀었던 문제들의 난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들에서는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풀이를 할 때도 이렇게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문제들은 제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2번 문제, 제품 키를 입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네요. 자, 지시사항에서는 고양이와 무대 두 가지에다 코딩을 해야 됩니다. 고양이 먼저. 실패 메시지 받았을 때에다가 처음에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하세요. 형태에서 보이기. 그 다음 인증 실패를 말하세요. 그러면 말하기 블럭에서 인증 실패. 그 다음 2초 기다리세요. 제어해서 기다리기. 마지막 스프라이트를 숨기세요. 형태에서 다시 숨기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인증 실패라는 글자를 적을 때 오타를 내거나 띄어쓰기를 서로 다르게 적는다거나 그런 것만 주의를 하면 되겠네요. 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대에서는 성공 메시지 받았을 때 첫 번째로 배경을 인증 성공으로 바꾸세요. 배경을 뭐뭐로 바꾸기 위해서 인증 성공.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모두 멈추세요. 제어해서 모두 멈추기. 이렇게 해주면 완성이네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해서 비밀번호가 ABCD-1234네요. 만약에 올바르게 입력하였으면 스크래치 프로그램 이미지가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를 말합니다. 제가 2번을 실행해서 실패 한번 해보고 성공 한번 해볼게요. 아무거나 넣었을 때는 인증 실패. 다시 이번엔 제대로 A, B, C, D 1, 2, 3, 4 인증이 성공이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였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 피자의 종류에 따라 피자 식당의 매출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니 고양이에 코딩을 하면 되네요. 고양이의 계산 추가 블록 여기죠. 매개 변수를 이용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순서대로 동작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세요. 만약 메뉴의 매개 변수가 고구마 피자이면 여기까지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약 블럭에서 만약 뭐뭐라면 비교를 해야 되는 거는 메뉴 매개 변수와 고구마 피자입니다. 그러면 두 개가 같은지 검사를 해주면 되겠죠. 이때 매출 변수를 뭐뭐로 정하세요. 데이터에서 매출 변수 정하기를 가지고 와서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6,000 곱하기 판매량 매개 변수입니다. 그러면 연산해서 곱하기를 가지고 와서 6,000 곱하기 판매량 매개 변수 여기에 있죠? 판매량 매개 변수. 그러면 1번 동그라미의 미션은 이렇게 코딩이 됩니다. 2번도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 메뉴 매개 변수가 페퍼로니 피자이면 제어해서 만약을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제가 복사를 할게요. 메뉴 매개 변수가 고구마 피자가 아니라 페퍼로니 피자일 때는 여기도 제가 복사를 해서 매출 변수를 뭐뭐로 정하기에 이번에는 판매량에서 아까는 곱하기 6,000이었는데 이번엔 8,000을 곱하는 거네요. 곱하기 8,000으로 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는 주의하셔야 될 게 변수, 우리 데이터에 있는 이 변수와 그 다음에 정의하기에 있는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심지어 여기도 메뉴가 있고 여기도 메뉴가 있어요. 여기도 판매량이 있고 여기도 판매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사용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잘 보고 구분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하고 매출을 계산하기 위해서 피자 종류 고구마 피자 또는 페퍼로니 피자를 입력하고 몇 개 팔았는지 판매량을 입력하면은 계산을 해주네요. 저는 고구마 피자로 계산을 하고 5개를 팔았다고 넣어볼게요. 그러면 매출이 3만원이라고 잘 작동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제는 1부터 입력한 수까지 제곱의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순서도를 보고 문제를 푸는 순서도 문제네요. 지시사항은 계산 추가 블록. 여기 계산 추가 블록에 빈칸이 있죠. 빈칸들을 아래 순서도를 보고 참고해서 완성을 하라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K도 0, 제곱도 0, 제곱 합도 0 이렇게 세 칸의 부분이죠. 넘어가서 K가 100보다 클 때까지 아래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계산 추가 블럭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계산 정의하기에 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빈칸을 채워야 되는 미션인 거죠. 여기는 지금 K가 100보다 크다 라고 부등호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같다 블럭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 연산해서 블럭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게 K가 0에서 시작해서 1씩 올라가고 100이 될 때까지 증가를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까지 반복하기 블럭에 넣었을 때는 K가 100이 될 때까지 반복하기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부등호는 바꿔주지 않아도 되고 여기에 K만 넣어주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K는 K 플러스 1, K가 1씩 증가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K를 뭐뭐로 정하기 위해서 0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K가 빠져있네요. 그 다음 줄에는 제곱이라고 해서 똑같은 수를 두 번을 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K 곱하기 K가 돼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0 곱하기 K, 앞부분에 K가 빠져있네요. 넣어주고 다음으로 내려가서 자 이제 제곱합이라는 변수에는 원래 있던 자기 자신 제곱합과 새롭게 추가할 제곱의 값을 더해서 자꾸자꾸 누적을 시키는 과정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제곱은 잘 들어가 있지만 앞부분에 제곱합이 빠져 있죠. 그래서 제곱합을 채워서 넣어주면은 순서대로 빈칸을 잘 채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계산 추가 블럭에서 이만큼 실행을 다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는 제곱합 말하기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종료가 되겠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깃발을 클릭하면은 고양이가 1부터 입력한 수까지 제곱의 합을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입력한 수는 지금 1부터 100까지 제곱의 합을 계산한 값이 되겠죠?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임의의 두 자리 자연수를 요 예시와 같이 값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고양이에 있는 함수 추가 블럭을 위의 계산대로 말하도록 스크립트를 완성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네요. 확대를 해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자리 숫자가 들어가게 되고 이 두 자리 숫자를 한 자리씩 잘라서 첫 번째는 두 개를 곱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개를 더하기를 합니다. 곱하기 한 수의 첫 번째 숫자, 더하기 한 수의 마지막 숫자를 두 개를 한 번 더 곱해서 결과를 내는 거네요. 여기에서 지시사항에 보면 주어진 결과 변수를 사용을 하고 사용자 정의 변수도 사용을 자유롭게 작성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4급, 3급, 2급까지 문제를 풀 때는 데이터에 있는 변수가 필요한 게 다 미리 만들어져 있었죠. 그런데 지금 1급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미리 만들어진 이 결과 변수 말고 추가로 변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사용자 정의 변수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사용을 해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숫자를 한 자리 한 자리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많이 했었죠. 연산에서 뭐뭐의 첫 번째 글자, 뭐뭐의 두 번째 글자를 사용을 해서 이 매개 변수 n에 들어가 있는 57이라는 숫자를 첫 번째 글자 5, 두 번째 글자 7로 분리를 시켜줍니다. 이 분리시킨 값을 두 개를 곱해줘야 되죠. 그리고 전 요거 복사를 해서 여기를 더하기로 바꿔줘서 두 번째 값은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야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두 개의 값은 내가 찾았는데 얘네를 다시 한 번 더 사용을 하려고 하면 변수에다가 담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변수 만들기에서
이름은 뭘로 하든 여러분이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A와 B로 할게요. A, B 두 개를 만들어서 A에는 첫 번째 결과를 집어넣고 B에는 두 번째 결과값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A에서 나온 결과값을 자리수를 두 개로 쪼갠 다음에 그 중에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면 연산에서 뭐뭐의 몇 번째 글자에 A의 첫 번째 글자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문제에서는 이 빨간색 3의 부분이 이 초록색 블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값의 마지막 자리 숫자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쉽게 생각을 하면 B변수에 두 번째 글자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57이라는 두 개의 숫자를 각각 자리수를 더했을 때 항상 두 자리가 나오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3, 4라고 한다면 더해도 7이기 때문에 이 B변수는 두 번째 자리 글자가 없게 되는 거죠. 한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두 번째 자리 글자를 가지고 와라가 아니라 이 글자가 어떤 길이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한 자리 수면은 B의 길이가 1일 거고 두 자리 수면은 B의 길이가 2겠죠. 이 숫자를 가지고 마지막 번째 글자를 가지고 오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제대로 코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는 요거 두 개를 곱하기만 해주면 됩니다. 곱하기를 연결을 해서 어디에? 결과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코딩을 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은 두 자리 숫자가 57일 때는 결과 6을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밑에 다른 예시가 있죠? 67을 넣었을 때는 결과가 12, 98을 넣었을 때는 결과가 49. 잘 작동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6번 문제. 선택한 버튼에 따라 바람의 세기가 달라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난로와 버튼에 각각 코딩을 해주어야 되네요. 난로부터 확대를 해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다음 지시사항을 순서대로 작성하세요. 모양을 약으로 바꾸기를 하세요. 지금 여기에 강으로 되어 있죠? 얘를 먼저 약으로 바꾸기, 그리고 모양을 강, 중, 약, 변수로 바꾸기를 무한반복하세요. 무한반복하기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모양을 뭐뭐로 바꾸기를 가지고 오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강, 중, 약, 변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난로의 코딩은 완성. 버튼으로 가볼게요. 버튼에서는 복제되었을 때 이 부분에 코딩을 하는 거네요. 다음 지시사항을 무한반복하도록 스크립트를 완성하세요. 만약 마우스를 클릭하고 마우스 포인터에 닿으면 지금 무한반복하기, 만약, 그리고 블럭까지는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에 들어가야 되는 두 가지가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과 마우스 포인터에 닿는 거기 때문에 감지해서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블럭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중약 변수를 모양 샵으로 정하기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강중약 변수를 뭐뭐로 정하기 블럭에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는 형태에 있는 모양 샵 블럭을 넣어주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감지해서 어디에 닿았는가,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이런 블럭들은 자주 사용을 하지만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블럭은 많이는 사용을 안 해봤을 거예요. 이번 시험 문제풀이에서도 처음으로 나왔죠? 시험에서는 이렇게 평소에 잘 안 쓰던 블럭을
사용하게 할 수도 있으니 여기에 있는 모든 블럭들을 꼼꼼하게 다 알아두셔야 돼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하고 약 버튼을 누르면 바람이 약하게 나오고 중 버튼을 누르면 보통, 강 버튼을 누르면 강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약 버튼을 누르면 바람이 약하게 나와서 지금 이게 펄럭이지 않는 것 같아요. 중 버튼을 누르면 좀 더 바람이 세졌죠? 강 버튼을 누르니까 바람이 더 세졌습니다. 제대로 잘 작동을 하네요. 다음 문제 7번 문제입니다. 탄젠트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아마 고등학교는 돼야 배울 텐데 내가 알 수 없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지시사항을 꼼꼼하게 읽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기 추가 블록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무한 반복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세요. 제어에서 우선 무한 반복하기를 넣고 x 변수를 1만큼 바꾸세요. 데이터에서 x 변수를 뭐뭐로 바꾸기를 1만큼 바꾸기. 이동 추가 블록을 실행하세요. 추가 블록에서 이동 추가 블록. 그리고 만약 스프라이트가 벽을 닿으면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만약 스프라이트가 벽에 닿으면 스크립트를 모두 멈추세요. 제어에 있는 모두 멈추기. 여기 지시사항에 있는 내용은 전혀 어려울 게 없죠.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연필이 탄젠트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합니다. 클릭을 하니까 천천히 연필이 무언가를 그려내네요. 1급에서는 이렇게 과학이나 수학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게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 내용을 안 배웠다고 해서 그 문제를 포기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지시사항만 꼼꼼하게 읽고 문제를 풀어도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다음 문제 8번 문제 입력한 값이 짝수이면서 7의 배수인지를 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딩 스프라이트는 고양이에 있는 짝수 판단 추가 블럭과 7의 배수 판단 추가 블럭이네요. 확대를 해서 짝수 판단 추가 블럭부터 보겠습니다. 만약에 입력 변수 나누기 2의 나머지가 0이라면 말이 좀 길기는 한데 우리 연산을 가면은 뭐뭐의 나누기의 나머지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입력 변수 값을 나눠서 2로 나눠서 그 나머지 값이랑 0이랑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이 조건이 참일 때에는 7의 배수 판단 추가 블럭을 실행하라고 되어 있네요. 추가 블럭에서 7의 배수 판단 블럭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7의 배수 판단 추가 블럭 여기에서는 만약 입력 변수 나누기 7의 나머지가 0이라면 앞에서와 비슷하죠? 저는 요거를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입력 변수를 이번에는 몇으로? 7로 나눠서 나머지 값을 0과 비교를 합니다. 이때 이 조건이 참이라면 입력 변수는 짝수이고 7의 배수입니다를 결합하여 말하기를 하세요. 나머지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입력 변수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니면일 때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말하기를 하세요. 이 부분은 만들어져 있네요. 자, 실행을 해볼까요? 깃발을 클릭했을 때 숫자를 입력하고 입력값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테스트를 해볼까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다. 그럼 3을 넣으면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작동이 되고 통과를 하려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짝수이면서 7의 배수인 숫자를 넣어보면 되네요. 짝수이면서 7의 배수인 숫자 14를 넣어보겠습니다. 14는 짝수이면서 7의 배수입니다 라고 제대로 말을 해줍니다. 이 부분도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짝수 홀수 구분하는 알고리즘과
배수와 약수 구분하는 알고리즘 등을 잘 알고 계시면 문제가 훨씬 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부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시사항에서 나와 있는 대로 차근히 문제를 풀면은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알고리즘 문제만 모아서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9번 2시 2분에 괴종 시계가 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제가 지금 수정하세요 문제네요.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냐 하면 초침이 한 바퀴 회전하면은 1분이 증가하도록 회전 각도를 수정하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초침에 들어가 볼게요.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실행을 시켜보면 초침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밖에 안 움직였는데 분침이 따라서 움직이고 시계가 댕댕하고 울리게 됩니다. 원래는 초침이 이만큼 한 바퀴를 다 돌아야 하죠. 이 문제의 원인은 회전의 각도에 있다고 적어놨죠. 그러면 회전하는 각도를 찾아봅니다. 코드에서. 여기 있죠. 초 변수가 0에서 시작해서 60까지 1씩 증가를 하는 코드입니다. 자, 그런데 초가 1만큼씩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초침의 각도도 1도씩 회전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은 1분이 증가를 하려고 하면 0에서부터 60까지 숫자가 변화를 해야 되지만 얘가 회전을 하려고 하면은 0에서부터 360도를 회전을 해야 되죠. 60번 만에 360도를 회전을 하려고 하면 한 번에 1도씩 돌아가지고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6도로 바꾸어 주면은 한 번에 6도씩 60만큼 회전을 하기 때문에 360도를 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한 바퀴 돌 때마다 분침이 하나, 둘 제대로 잘 작동을 하죠. 다음 추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추에서는 스프라이트가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운동을 하도록 수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실행을 해보면 지금 추가 가만히 있네요. 자, 그런데 추의 코드를 보니까 코드에는 왔다 갔다 하도록 코드가 잘 짜여져 있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하면 여기 맨 앞에 회전 방식이 왼쪽 오른쪽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이렇게 회전을 하지 않는 거죠. 자, 얘를 회전을 하게 만들고 싶으면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회전하기 설정으로 맞춰주어야 합니다. 요걸 수정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보니 제대로 왕복 운동을 하네요. 요렇게 해서 수정하기 9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았어요. 제가 오늘은 일부러 문제 설명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었어요. 실제로 1급 시험을 치면은 어려운 문제 몇 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쳤던 시험과는 달리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정확하고 빠르게 풀고 넘어가는 연습이 되어 있으면 다음에 풀어볼 10번 정렬 문제 같은 어려운 문제에서 충분히 시간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3급이나 2급을 연습하면서 어느 정도 문제 유형이 익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원하는 부분만 찝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급 시험을 친다고 해서 1급 모의고사만 풀어볼 게 아니라 2급과 3급 모의고사도 한번 풀어보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1급의 2번 세트 문제를 풀어볼 건데 오늘과 마찬가지로 1번에서부터 9번 문제까지만 풀이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정렬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